안녕하세요. 주감초등학교 교사 이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허위정보 대응 등 미디어 교육을 교과 수업 내용 안에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대된 만큼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하는 반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나 루머, 질 낮은 패러디 등의 정보 등이 범람하고 있어 미디어 수용자의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지식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 정보의 타당성 판단하기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지식을 어떻게 융합하여 가르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은 주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에 진행한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업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과에서는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뉴스와 같은 공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일지라도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거나 검증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실제적인 자료가 아닌 구성된 형태의 뉴스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분석해보는 활동에서는 뉴스가 아니라 학생들이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구성한 원고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실제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기자와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성취 기준은 69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뉴스에 담긴 정보의 타당성을 안다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은 뉴스 형식의 패러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김갑생 할머니 김의 이호창 본부장이 강도를 제압한 뉴스 형식의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이 실제 뉴스인지 아닌지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은 개그맨들이 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의 장르는 웃음과 재미, 풍자 등을 위한 것으로 기만성이나 피해가 허위 조작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패러디 영상을 진짜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패러디 영상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시되는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아닌지 등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업 장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활약으로 공포에 떨던 시민을 구해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던 괴한을 줄자 하나로 제압한 겁니다. 이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남성복 전문점. 한 수상한 남성이 매장 안쪽을 기웃거립니다. 갑자기 흉기를 들고 들어와 위협을 하는 남성. 이때 고객이었던 30대 A씨가 시민을 피신시키고 본인 몸을 재던 줄자를 손에 감습니다. A씨는 능숙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괴한의 남성은 돌려차기로 위협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인명피해가 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A씨는 괴한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고 단숨에 제압합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지금 괜찮아요.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네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의 공포 속에 시민을 지킨 A씨는 다름 아닌 국내 굴지의 기업 김갑생 할머니 김 미래전략실의 이호창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다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전하셨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행동. 이호창 본부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PSN 뉴스 이용석입니다. 네, 뉴스 한 편을 봤는데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든 느낌이나 의견,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성민이. 본인의 출장을 제압한 공무원님이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범인을 잡은 사람이 용감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지훈이. 자신감이 더 멋지다. 네, 또 승현이. 상황에서 계란이 흉기를 들고 있는데도 여유롭게 하는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보통 우리가 겁을 먹을 텐데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선 모습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혹시 이 뉴스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소연이가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소연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브랜드 명을 아무렇지 않게 노출시킨 것도 이상하고 아무리 대기업의 뭐 사람 이렇다 할지라도 민간인 신고의 사람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일단 브랜드 명이 노출됐는데 무슨 브랜드였어? 김학생 할머니 김? 네. 그런 이름을 갑자기 뉴스에서 노출하니까 그게 좀 이상했고 얼굴이 너무나 그대로 잘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느꼈다. 좋습니다. 네, 또 재현이. 범인이 뭔가 너무 쉽게 잡힌 것 같다. 뭘로 잡았죠? 너무 간단하게 반짝이도 했는데 너무 쉽게 피하고 뭔가 미소가 나오고 뭔가 너무 쉽게 한 것 같다. 서인이. 제약하고 봤을 때 그 당시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찍을 여유가 있었는지 좀 이상했어요. 제압하고 나서도 뭔가 동영상을 좀 여유롭게 찍은 것 같다? 급박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공의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 영상이 나올 때 이게 글자 같은 게 이렇게 모자이크 된 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왜 이런지. 영상 안에 모자이크 된 장면이 있어서 좀 글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워진 이유는 모르겠다. 보통 뉴스에 그런 장면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이 영상은 진짜일까요? 진짜 뉴스일까요? 아니면 진짜 뉴스가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아닌 것 같다면 그 근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PSN이라는 우리가 듣지 못한 방송국이기도 하고 너무 그 개인정보 유출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승현이가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PSN 뉴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봤습니까?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 텔레비전 뉴스를 만드는 곳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이 좀 있죠. 뭐 KBS, 또 MBC, 조선, SBS, YTN, YTN도 알고 있어? 그리고 뭐 JTBC, MBN, 또 있나? 채널? 채널 A. 맞아. CNN,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PSN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언론사예요, 그죠? 네. 벌써 우리가 알았겠지, 그지? 근데, 맞아. 여러분들이 잘 찾은 것처럼, 이 영상은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인 척 하면서 만든, 개그맨들이 만든 뉴스입니다. 저기 이호창이라는 분 알아요? 네, 유튜버예요. 알아요? 피식대학? 그 레드몬스터에 나오는 그 가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분이죠, 그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영상 뉴스의 짜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차시의 내용은 후 차시에 학습할 뉴스 제작 내용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뉴스의 형식, 구성 등에 대해 함께 학습합니다. 따라서 영상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노트인 팀즈의 수업용 전자필기장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게임으로 인한 폭력성에 대해 보도하고자 기자가 PC방을 방문해 전원을 내린 뒤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방영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당시 온라인에서 게임의 폭력성을 보도하기 위해 직접 실험한 것이지만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서비스가 이유 없이 중단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실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욕설 정도로 한 것이 다인데 폭력 게임 속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렸다는 기자의 멘트도 결코 객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뉴스에 대해서 막 찾아봤었지? 이 뉴스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발표해보겠습니다. 동호. MBC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도 적혀있고, 네, 앞부분에도 막 나와 있었어, 그치? MBC에 혹시 어떤 기자가 보도했다 이런 것도 민찬이가 MBC 유충환 기자. 유충환 기자. 네, 좋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알리고자 만든 뉴스였나요? 소은이. 청소년 게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의 위험성.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것의 위험성. 네, 또 동호. 게임이 주는 폭력성. 네. 또 있습니까? 지후. 폭력적인 게임의 위험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실제 기자를 만나보고 본 수업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질문부터 방송 뉴스를 제작할 때 NG까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 뉴스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생산되고 보도되는지 미디어의 작동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언론인의 소명과 직업 정신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등 진로 교육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발표해보고 차시 예고를 통해 뉴스 제작을 위해 모든 별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수업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초등 국어과에서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학습 내용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뉴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구성된 뉴스, 그리고 학습 목적과 다른 내용의 학습 활동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투입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역량인 비판적 분석과 이해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포데믹 등 허위 정보 역시 확산되고 있어 미래 사회의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보다 실제적인 미디어를 이용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